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오늘 나갈 거 프린트를 이제 보시면서 일단은 문제를 이제 그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 공급은 나가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 쪽으로 나가는데 그 수요 공급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보시게 되면은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문제를 분석해 보면 오늘 첫 번째 문제를 1번을 한번 보세요. 1번을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는 따라해보세요. 유량과 저량.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었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틀을 본다면, 이제 오늘 배울 거를 전체 문제를 보여드리면, 수요 공급에서는 나온다면은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계산 문제는 두 문제가 배정이 돼요.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배상이 돼서 딱 보여드리게 되면 오늘 보시는 3번이 계산 문제는 3번. 3번에다가 배포를 쳐보세요. 3번에다가. 3번이 이제 그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균형 가격에 대해서 그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요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마지막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거 지금 요 7번 문제도 배포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7번하고 7번도 배포 치시는데 계산 문제는 딱 두 문제가 됩니다. 수요 공급에서는 균형하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게 거의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100%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꼭 잡으셔야 돼요. 이 두 문제 잡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유량 저량하고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공급량과 공급의 변화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이제 오늘 1, 2번을 이제 묶어보시면은 1, 2번을 묶어보세요. 1, 2번을 묶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따라해보세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의 변화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번하고 제가 이제 2번을 체크할 텐데 2번하고 같이 본다면 이 두 문제가 이제 거의 시험 문제 나오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따 가르쳐 드리겠지만, 요 2번에 3번까지만 출제가 됐어요. 이 같다면이라는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 2번만 체크하시면 뭐, 이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문제 다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3번에 별표를 3개 치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요거, 3번. 그 다음에 균형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은, 균형점이 따라해보세요. 중간점. 자, 우리가 그 기출문제는 다 구입은 하셨죠? 하셔서 중간점이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중간점이 나왔고, 이제 최초값을 예로 볼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새로운 문제 해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초값을 어디다 두냐 하고 이제 중간점이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빼고는 이제 5번하고 6번을 보냐면, 자, 따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 탄력성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가격 탄력성에 대한 그 결정 요인이 있겠죠. 그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같이 내는 게 6번에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같이 묶어서 낼 수가 있거든요. 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잡히시면서 이게 이제 끝나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계산 문제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7번. 이렇게 해서 보시고. 8번은 이제 그 탄력성에 따라서, 따보세요.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탄력, 비탄력에 대한 상대편에 따라서 가격이 더냐, 덜이냐, 아니면 완전해서는 하나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봐서 수요공급이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제가 해드리는 거, 특히 지금 프린트는 계속 모으고 계시나요? 버리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테마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딱딱 끊어서 만들어 놨어요. 요약집은 조금 제가 쓴 건 아닌데 약간 학문적인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기본소를 좀 너무 좀 갔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거 위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는 어디로 가냐면 제가 지금 첫 스타트 끊을 때가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는 41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41페이지를 펴놓으시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따라해보세요. 균형점의 이동.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만 변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드렸던 요 1, 2번 문제를 제가 냈는데, 그러니까 1, 2번 문제가 이제 마스터 하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다 풀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한쪽만 변화.
둘 다 변화. 그다음 뭐가 뭐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자, 우리가 같다면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놔서 요렇게 해놨거든요. 요약을 이제 해놔서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 요약대로 가시면 되는데, 자, 지금 41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이 각각 별도로 변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냈는데, 자, 요게 이제 기초예요. 그래서 한쪽만 변화해서 둘 다가 아니라, 자, 따라합니다. 한쪽만 이동. 둘 다 이동이에요. 한쪽만 이동. 한쪽만 이동했을 때를 이제 제가 체크하고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식으로 하나씩 이제 가겠는데,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 균형점의 이동이 첫 번째 스타트는 한쪽만 이동해요. 둘 다가 아니라 한쪽만 이동을 해서 그걸 가지고 보는데, 이제 이따가 지금 1, 2번이 다 기출문제를 뺏겨내는 거거든요. 그럼 항상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따라서 공급 불변. 따라서 공급 불변. 그런 게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공급 불변이라는 건 이제 무시하고, 자, 공급이 불변하다는 거는 공급이 바뀌었어요? 공급은 안 바뀌었어요. 수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수요만 증가, 수요만 감소. 자, 이건 둘 다 움직였나요? 한쪽만 움직였나요? 한쪽만 움직였죠. 그죠? 한쪽만 움직여서 이제 가격과 양을 구하는 거죠. 가격과 양. 근데 이제 균형이라는 건 뭐예요? 균형이라는 자체는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루죠. 수요와 공급. 자,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균형이라는 것은 가격과 양이 있어요. 그럼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룬다. 수요하고 공급. 근데 균형점이 이동을 안 해요.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급하고 수요를 본다면, 항상 생각한다면 가격과 양이죠. 그래서 여기를 균형 가격, 여기를 균형 수급량이라고 해요. 그 만약에 이 분필이 200원이다 라고 한다면 항상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세요. 자, 요건 따르세요. 수요 곡선. 자, 이건 무슨 곡선이에요? 공급.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게 더 편하고, 만약에 가격이 만약에 300원으로 오르게 되면은 수요자가 더 많아요? 공급자가 더 많아요? 그럼 따르세요. 초과 공급. 그럼 초과 공급이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겠어요? 가격이 하락하겠어요? 하락하죠. 근데 초과 수요가 돼서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죠. 반대가 돼서, 자, 가격을 떨어뜨리면은 그냥입니까? 초과 수요가 됩니까? 그럼 초과 수요가 되면 그냥요,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균형점이 그냥 있나요? 이동을 하나요? 이동을 하죠. 그래서 한쪽만 이동했을 때 이제 보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가격과, 자, 수요를 이렇게 보는데 균형 가격과 양을 본다면, 따라해보세요. 양은 따라간다. 증가는 좌측이에요? 증가는 우측이에요? 우측. 그러면 증가는 무조건 양이 우측으로 가죠. 감소는 좌측으로 가죠.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따라간다. 근데 이제 가격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겠어요? 상승하겠어요?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하락하겠죠. 이거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보세요. 수요가 불변. 이렇게 돼요. 이제 불변을 무시하고 한쪽만 이동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따라보세요. 공급만 증가, 공급만 감소. 따라해보세요. 양은 따라간다. 자, 증가는 좌측이에요? 증가는 우측이에요? 무조건 같이 따라가죠. 감소는 좌측이니까. 이해 가셨나?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가격은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죠? 그럼 양은 따라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공급물량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상승하겠어요? 하락하겠어요?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알았어. 고쳐줄게. 자, 되게 예민해. 알았어. 틀렸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린다면은, 요게 이제, 따라서 같이 따라간다. 손 들어보세요. 수요는 그냥입니까? 같이 갑니까? 자, 얘는 따라서 양만 따라간다. 가격은 반대죠. 자, 얘는 양이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대답은 잘하는데 문제 풀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 오늘 1번 보시게 되면,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어요?
자, 딱 1번과 2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1번과 2번. 지금 딱 칠판 보면서 커닝하면서 1번과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자, 아파트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따보세요. 공급 불변. 자, 입을 열어보세요. 불변이 나오면 무시해라. 수요 감소만 본다. 아까 수요 감소는 어떻게 돼요? 둘 다 내려갔죠. 대답해 보세요. 그냥이야, 얘 같이 따라가. 그럼 가격 하락하고 양도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그런가요? 감소.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수요가 불변인 거 아시죠? 자, 따라서 불변이 나오면 무시하라. 공급 증가만 봐라. 자,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그럼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고 가격은요? 하락하겠죠. 같이 가셔야 돼, 이거? 그래, 하락. 이거 하락되는 거 이해 가셨나?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균형 상태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냥요, 공급이 늘어나요. 자, 따라서 공급만 증가. 따라서 양만 따라간다. 양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가격은 하락하죠. 그럼 양은 감소다, 증가다? 증가. 요거 틀린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얘가. 그죠? 그래서 손 들어. 답답해. 양은 따라간다. 자, 봐봐. 손 들어. 수요는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얘는 그냥이면 양만 따라가. 가격 하락, 양 감소하고 가격 상승하죠. 이걸 잡으셔야지만 여기 1, 2, 3번을 맞출 수 있어요. 화이팅 하세요. 근데 이제 따로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할 수 있죠.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4번하고 5번을 보는데, 자, 이건 이제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갑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갑니다.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한다면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내용은 이거예요. 자, 따라서 불변이 나오면 무시해라. 자, 간다. 수요 증가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얘는 둘 다 내려가지. 요거 무시하지. 얘 그냥이야, 양만 늘어나. 가격 하락하고 얘 어떻게? 이거 무시하지. 어떻게 돼? 양만 감소하고 가격 상승한다는 거야. 알겠나? 자, 따라서 동일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무슨 뜻이에요? 그냥요, 둘 다 움직였어요. 둘 다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4번은 이제 볼 건데, 자, 얘기해 보세요. 수요만 증가했다, 공급도 증가했다. 둘 다 증가했죠. 따라해보세요. 동일 방향. 그럼 다 우측으로 시켰잖아요. 그죠? 그럼 동일 방향이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해봐요. 가격은, 자, 어떻습니까? 동일 방향으로 간다면 그냥이다. 가격은 알 수가 없다. 뭐만 알 수 있죠? 양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둘 다 그냥입니까? 다 우측으로 갔습니까? 그러면 뭐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양은 따라가는데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요거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아시겠죠?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죠. 얘는 그냥요, 양만 증가했어요. 가격은 어떻게 했죠?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근데 가격은 같아요, 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도 그리면 가격과 양입니다. 그럼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자, 볼게요. 가격과 양이 있다. 자,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는 일로 지키죠.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보시고 있어요? 자, 그럼 일로 지키면 그냥입니까? 양도 증가를 합니까? 가격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냥요, 공급도 증가했어요. 똑같이 증가했죠. 여기를 봐, 여기. 저기 보지 말고. 공급도 증가하니까 그냥이야, 양도 늘어나. 근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해, 하락해. 그럼 아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지. 그럼 가격은 알 수가 있어, 없어? 반대 방향이니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럼 가격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불변일 수 있고, 상승일 수 있고, 증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일 방향은 양은 알 수 있다. 가격은 알 수가 없다. 가격은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양동으로 하면, 자, 따라서 양은 동일하다. 양이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이제 5번에 가시면은, 자, 4번에 가시면, 자, 수요공급이 따로 반대 방향. 동일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뭐는 알 수가 있고, 양은 알 수 없다라고 적혀져 있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케이스인데, 5번에 가시면은, 자,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동일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하나는 우측이고 하나는 좌측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에서 가격과 양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자, 요거는 그냥이요, 우측으로 움직였어요. 이거는 좌측 움직였죠? 자, 그럼 그냥이야, 양은 알 수가 없어. 양은 알 수가 없죠. 가격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가볼게요. 갑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요, 다 올라가고, 얘는 양만 내려가고 가격은 상승하죠. 그럼 양은 우리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가격은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반대 방향에 있을 때는, 자,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자, 수요가 많으면 그냥요, 가격이 상승해요. 공급이 적어도 가격이 상승하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 방향일 때는, 자,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수요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양동이면 얘 가수는 수요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죠? 가격과 양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요가 공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얘기해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만 상승해요? 양도 늘어나요? 근데 얘는 그냥 있어요? 공급이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그냥요, 양은 줄어들어요. 그럼 양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변일 수 있고 증가일 수 있고 감소 있죠? 근데 그냥요, 요 가격은 다 위로 찍혔어요. 그럼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그래서 자, 입을 열어. 자, 수요 공급이 반대 방향이면 뭐는 알 수가 없고 뭐는 알 수가 있어. 가격은 누구에 따라가? 수요에 따라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확인해 볼게요. 문제를.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문제는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제가 돌릴 때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의 정답이 옳은 거. 4번일까요? 자, 수요공급이 모두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냥요, 양은 증가했어요. 근데 뭐는 알 수가 없죠?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아까 5번은 어떻게 했죠? 같아야 반대 방향이었어요. 뭐는 알 수가 없어요. 양은 알 수 없고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크기에 따라 다르는데,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2번을 이제 풀어보는데, 요 테마는 뭐냐면, 자, 할게요. 자, 만약에 칠판, 따보세요. 크다면이 나오면, 작은 건 무시한다. 큰 것만 본다. 뭐만 본다고요? 큰 것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번 문제 주택시장의 균형 변동에 관한 가장 옳은 거에 동그라미 1번 있나요? 1번 찾으셨어? 자, 할게. 요거 가자. 우리 화이팅하고. 자, 얘가 얘보다 크대요. 그럼 작은 걸 따라요? 큰 걸 따라요? 자, 따라서 큰 것만 본다. 작은 건 무시한다. 그러면 수요만 증가했죠? 그럼 그냥요,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따자는 얘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기출문제예요. 그죠? 따라서 같다면이라는 게 안 나왔거든요, 아직요. 그죠? 근데 같다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그냥 있어요. 얘가 컸어요. 컸으니까 얘 쪽으로 간 거죠. 그럼 따라서 같다면은 뭐냐면,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는, 자, 같다면이 나온다면요. 갈게요. 일단은 그냥요, 양은 증가했어요. 자, 따라서 몰랐던 게 불변이다. 아까 뭘 몰랐죠? 가격을 몰랐죠. 그죠? 희소식은요, 따라서 같다면은 안 나왔다. 희소식. 그러니까 들어봐. 따라서 같지, 이거. 보고 있나? 그냥요, 양은 늘어났어. 근데 같다는 것은, 아까 얘가 컸잖아요. 같다는 거는 얘가 10원 올라갔다가 얘가 10원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같다면 안 할 거야. 아이씨, 자. 아이씨, 같다면 하지 말고. 자, 그래서 같다면
그럼 크게 갔잖아요. 그죠? 그럼 크게 갔다면 어떻게 하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갔다면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어? 편하게 가자. 그럼 얘는 어떠냐면, 자, 따라서 수요 증가. 요거 증가한 거랑 얘 증가한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럼 그래프로 본다면은 그냥이야 가격은 불변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게 같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10원 올라갔다. 10원 떨어졌다. 그러면 몰랐던 가격이 같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냥요 양은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몰랐던 게 불변이에요. 이해 갔나? 그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아까 그냥니까 양을 몰랐습니까? 근데 얘가 10개 증가하고 10개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불변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맞춰보세요. 2번 한번 맞춰보세요. 2번을 스타트. 2번의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 언제 기다려? 밤새겠다. 진짜 일로와봐요. 일로와봐. 한 20분 기다려야겠거든. 야, 이게 크지, 얘보다. 이걸 봐요. 얘가 더 크죠? 자, 큰 것 따라서 큰 게 나오면 작은 걸 무시해라. 큰 것만 봐라. 자, 왜 그럴까요? 공급 증가가 컸어요? 수요가 더 증가했어요? 그 수요 증가 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냥 다 올라가.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시험 문제가. 그죠? 자, 모의 감소가 모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러면 어떤 감소를 따르죠? 수의 감소. 그냥 다 내려가. 그럼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하죠? 자, 3번이 정답이 돼요. 모의 감소가 모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래서 따라서 크다면이 나오면 작은 걸 무시한다. 큰 것만 본다. 얘는 양에 따라가죠. 그럼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니까 얘가 맞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시소식은 같다면 아직 나왔어? 시험에 안 나왔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5번을 보잔 말이야. 아까 요 그래프 기억나시죠? 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다면 그럽니까? 가격은 불변입니까? 불변이고, 몰랐던 게 불변이다. 몰랐던 게 불변이라는 건 그냥이요. 얘는 알 수가 없었어요. 없었죠. 여기 반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할게요.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자, 칠판. 그냥요. 양은 알았죠? 양은 증가 안 했어요? 증가를 했어요. 했는데 가격을 몰랐잖아요. 맞나? 그럼 칠판. 가격이 10원 올라갔다가 10원 떨어졌죠? 그냥요. 가격은 불변으로 가요. 불변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럼 아까 동일 방향에서는 양을 알았죠? 양은 증가하고 가격이 불변이라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뭐는 증가하고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불변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4번은 같은 방향이었어요? 다른 방향이었어요? 그럼 칠판, 다른 방향이면 뭐가 뭐가 알 수가 없었죠? 양은 알 수가 없죠.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죠. 그러면 자,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양이 불변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치셔야 돼요? 지금 4번은,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양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면 양은 불변이고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따라서 크다면이 나오면 작은 걸 무시한다. 큰 것만 본다. 그 1, 2, 3번은 이해 가시겠습니까?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몰랐던 게 불변이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신 있어요. 1, 2번만 풀면 완벽한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번에 4번에 5번에 같다면 아직 출제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테마냐면 지금 책의 41페이지로 가시면 41페이지 지금 보고 계셔요? 지금 보고 있나? 그럼 1번은 그냥요 하나만 변했을 때 2번은 동시 변할 때 따라서 큰 쪽으로 가라. 자,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동일 방향일 때는 어떻게 돼요? 몰랐던 게 불변이었죠. 그다음에 반대 방향이 나왔을 때도 몰랐던 게 불변이었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 다시 가자. 자.
자, 이건 아시겠어요? 큰 걸 따르는 건 아시겠어요? 대답해야 좀 더 가요, 저도. 대화를 합시다. 요건 알겠죠? 근데 아까 요거는 어떻게 돼? 자, 아까 다시 갈게, 내가 천천히 갈게. 요 같이 증가한 거 있었지? 보고 계셔요? 다음에 동일 방향. 동일 방향 그냥 양은 따라가. 가격은 알 수가 있어,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죠. 상대편에 따라 틀리잖아요. 대답해요? 다음에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가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럼 하나가 올라갔다가 15 올라갔다 내려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뭘 몰라요? 가격이 불변이죠. 그 다음에 양은 증가했죠. 맞나? 근데 반대편은 그냥요, 양을 알 수가 없었어요. 가격은 알 수 있었죠. 그런가요? 자,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자, 왜 그럴까요? 얘는 10 늘어갔는데 얘가 10이 내려갔으니까 다시 온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양이 불변이고 가격은 상승하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같다면이 나오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2번에 보시면은 딱 3번까지가 기출이 됐으니까 여기를 연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거 한 번만 다 같이 따라하고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입을 열어보세요. 자, 아까 3, 5번부터 할게요. 자, 다음에 동일 방향일 때는 뭐는 알 수가 없고 뭐는 알 수가 있어. 양. 반대 방향이면은 어떻게 돼? 그냥이야 가격은 알 수 있어. 양은 알 수가 없죠. 맞나? 다음에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다음에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몰랐던 게 불변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다가 아까 3번의 별표를 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유학 강의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유학엔 계산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를 하나 해놔 드렸는데 요거를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번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떤 문제를 봐야 되니까 스타트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가 각각, 자, QS가 딱 하나밖에 등장 안 했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그냥요, 공급은 불변이에요. 불변이고, 수요가 그냥요, 두 가지가 등장했죠. 따라서 수요만 변했다. 자, 그럼 공급은 가만히 있죠. 얘기 좀 해봐. 공급은 얘 하나밖에 안 등했잖아. 수요가 바뀌었지. 그럼 수요가 봐봐. 소득이 증가하면 그냥요, 수요가 늘어나. 그럼 수요가 증가한 거지. 그럼 가격과 양이 다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해 갔나? 그럼 어떻게 된다?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했고 양은 증가했다죠. 그리고 또 킥포인트를 보여드리면 기출문제는 P가 다 똑같거든요. D가. 그럼 여기가 숫자가 커졌죠. 그럼 수요가 감소했겠어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고 양도 증가했겠죠. 따라서 상승 증가. 그러면 다른 걸 찍으면 돼, 안 돼? 자, 이거 찍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얘기해봐요. 계산문제도 알고 찍어야 돼. 언더스탠드? 얘도 답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거를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찍는 것보다 일단은 이렇게 세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공급은 그냥이야.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 수요가 변했죠. 그럼 요거를 갖게 하면 2점이 되고요. 요걸 갖게 하면 2점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갖게 해볼게요. QS는 공급이잖아요. QD는 수요죠. 그래서 갖게 한다. 그러면 자, EP는 900 P라고 할 수 있죠. 그럼 P가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요? 3P는 얼마가 돼요? 900. 그럼 P는 얼마야겠어요? 300이죠.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키면은 양이 빨리 나오겠죠. 그럼 양이 2배니까 양은 얼마겠어요? 600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은 원래 얼마였고 300이고 양은 원래 얼마였다? 600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안 변하겠어요? 당연히 변하겠어요. 일로 갖게 하면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갖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EP는 어떻게 돼요? 불러보세요. 1200 마이너스 P가 되죠. 넘어가시면 합치죠. 3P. 그럼 1200이 되니까 P는 얼마가 되겠어요? 140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2배면은 양이 800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를 상승했고요. 300에서 400 상승했고 양은 얼마에서 얼마? 600에서 800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떠요, 무조건. 별표 3개 치셨어요?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푸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상 문제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출도 좀 풀어보고 예상 문제 좀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이씨, 이것도 힘든데 뭘 그걸 풀고 난리야. 힘든데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출 문제인데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상승했죠.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상승했어요? 100만 원만큼 상승했죠. 맞나? 근데 양은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했어요? 그럼 200이 증가했죠? 그 증가폭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기출문제인데, 만약에 모의고사 똑같이 나온다면은 편법을 좀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 자, 볼게요. 요거는 그냥요, QS는 EP가 변하지가 않아요. 않죠? 예? 그럼 요거를 여기다 대입시키면 요게 2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몇 배가 돼야 된다? 그럼 2배가 아니면 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그럼 자, 300의 2배는 얼마야? 그럼 딱 맞지? 뭐 하는지 알아? 900의 2배는? 900의 2배. 마스크를 벗을까? 아이씨, 900의 2배. 1800이죠? 활짝 따고 하지 말고. 1800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2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갔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한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400의 2배는? 800이 돼요? 800이 안 됐어요. 안 맞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지, 그지? 300의 2배는? 그럼 600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고, 900의 2배는? 안 나왔잖아. 많이 힘들면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똑같이 출제된다면 그렇게 가는데, 그거 믿지 말고, 이거 얼마 상승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똑같이 나왔다면 그냥니까 이거 기출문제를 뺏긴 겁니까? 뺏긴 거니까 2배로 해서 이렇게 가란 말이야. 다 가르쳐 주잖아, 내가. 알겠지, 그지? 딱 나왔어. 자신 없어요. 그럼 그냥이야, 이거 2배를 곱해봐. 곱해보면 딱 약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또 특히 이제 강사가 내 강의를 듣고 똑같이 또 숫자를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유령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QSEP는 그냥이야 하나만 등장해. 공급이 움직였어, 불변이야. 그러면 수요가 2개 등장했죠? 그럼 수요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맞나? 근데 이렇게 해볼게. 수요를 하나로 주을 수 있죠. 근데 공급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이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갖게 한다. 갖게 해서 균형점을 해서 요거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꼭 연습을 좀 하세요. 아시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이제 보는데,
자, 4번은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배워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요약집으로 가볼게요. 그러시면은, 페이지로는 여러분들 35페이지를 피세요. 35페이지를 피시면, 35페이지 피셨어요? 7번에 따라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밑에 따라해요. 원래 가격. 가격의 변동분. 그런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 이 최초점이 가로 시작할 수 있고 나로 시작할 수 있어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점이 나올 수도 있다. 중간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이제 어떻게 이제 가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볼게요. 일단 그 탄력성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35페이지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밑에 보시면 특성이라는 5가지가 있죠. 이 5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기울기를 한 다음에 저랑 같이 저 계산 문제를 할 텐데, 자, 천천히 가볼게요. 갑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35페이지는 피고 있으세요? 요약집 35페이지. 35페이지 가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지금 탄력성에 대한 특성을 제가 물어본다고 했죠. 별표 쳐놓으세요. 자, 얘네들이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뭐 똑같이 박스 쳐갖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탄력이냐, 비탄력적이냐, 무한대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얘가 소득이든 교차든, 자, 따라서 가격에 대한, 항상 여기가 대안이 들어가요. 가격에 대한. 그럼 가격에 대안이라는 건 얘가 분모로 내려가겠죠? 얘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밑에가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가격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 퍼센트가 되고요. 이건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는 걸 알고 계시고, 가격이 올라가면 양을 줄이죠.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탄력성을 구하는 게 저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가냐, 나냐, 아니면 중간점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수요 곡선이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면은 최초점을 어디다 둘지를 이제 놓고서 간다는 거죠. 그럼 최초점은 여기가 이제 만약에 나점이 최초점이다. 그럼 얘가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랐다. 그럼 120에서 시작해야 돼요? 100원에서 시작해야 돼요? 100원에서 시작해야 되죠. 따라서 원래 가격, 최초값,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양을 줄이죠. 그래서 만약에 10개에서 8개 줄였을 때 탄력성을 구하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서 원래 가격이 얼마야? 100원이죠. 100원에다가 따라서 가격의 변동분, 그러면 얼마가 올라가야 돼? 20이 올라가야 되죠. 120 오르면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올리셔야 돼요? 20 올려야 돼. 아시겠어요? 20 올리고, 그 다음에 따라서 원래 수요량 몇 개예요? 10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동분, 그럼 얼마가 올라가야 돼요? 8은 내년에 또 와요. 제발 8을 하지 마세요. 땀이 나요. 2라고 하세요. 그냥입니까? 변동분입니까? 변동분이죠. 그죠? 8. 모르면 그냥 가만히 막으세요. 8이 내년에 또 와. 그죠? 그럼 8이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변동분이 나와야 돼요. 제발 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원래 변동분,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20이고 얘가 20%니까 어떻게 돼요? 20%가 상승하면은 20%가 감소했으니까 따라서 1이 기준이다.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이 크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1보다 크면 비탄력,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요게 1이 기준이어서 요게 따라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그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밖에 못 줄었다는 건 수요량의 변화가 작죠. 그냥요, 이건 비탄력적이에요. 가격이 더 변화가 큰 거죠. 그럼 얘가 0.5니까 그냥이야 1보다 작아. 그럼 탄력성이 커, 작아.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거고요. 비탄력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20%에다가 만약에 40%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잖아요.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은 따로 양의 변화를 본다. 그럼 양의 변화가 작아요? 더 커요? 크니까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2니까 그냥이야 1보다 커. 무한대보단 작죠? 그다음에 탄력적. 자, 그 다음에 아예 안 변할 수도 있죠. 그럼 완전히 서 있으면 제가 완전 B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20%에다가 아예 변화가 없어요. 탄력성이 제로인 건 무슨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변화가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일 수 있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수직입니까? 수직. 그럼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없죠. 따라서 완전 비탄력. 근데 완전히 탄력적일 수 있죠. 그래서 20%에 아예 무한대로 떨어질 수 있죠. 자, 이건 따라서 완전 탄력적. 자, 이거는 수직이에요? 서 있어요? 수평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자, 한번 기준을 봤을 때 봐봐. 얘가 직각삼각선을 할 때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서 여기가 같다면 여기가 똑같으면 변화가 똑같잖아요. 자, 비탄력적은 따라서 가파르다. 자, 탄력적은 따라서 완만하다. 자, 탄력성은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은 똑같아요? 달라요? 자, 미치겠습니다. 그게 개론이 안 돼요. 저기 보세요. 제가 강의하는 자극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죠? 같죠? 개인적인 반응이 어떻게 돼요? 달라요. 맞습니까? 그럼 제발 자극은 틀려 같아? 같은데 반응이 다르단 말이야. 알겠나? 그래서 자극이 다르다면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해? 나 11월 달서부터 지금 뭐 한 거야 도대체? 자극이 같아, 자극이 같아. 땀나. 뭐가 같다고? 자극이 같아, 자극이. 반응이 다르다고. 그지? 그럼 자극이 가격이고 반응이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격을 알고 싶어요? 양의 변화를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자극은 같다. 뭐가 틀려? 반응이 다르지. 그럼 내가 가격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야? 양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비탄력적은 양의 변화가 작고 얘가 양의 변화가 크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밑에 박스 있어요? 박스? 박스 찾으셨어? 그럼 탄력성이 1이면 그냥야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같아. 무슨 탄력적이라고 해? 단위 탄력적. 아까 0.5는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왜? 1보다 작고 0보다는 크지? 그럼 어떤 변화가 커? 수요량의 변화가 커? 가격 변화가 커? 가격 변화가 크죠. 수요량의 변화가 작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찾으셨어? 그럼 이건 그냥이야 1보다 작아. 탄력적, 비탄력적. 완만해, 가팔라. 자, 아까 2는 탄력적이지. 왜?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으니까. 그럼 가격 변화율이 커,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 비탄력, 탄력. 가파라, 완만해. 완만하다는 거예요. 맞나? 탄력성이 0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죠. 무슨 비탄력? 누워있어, 서있어. 수평이야, 수직이야. 수직. 탄력성이 무한대 있어요? 이건 수요량이 무한대죠. 그럼 이거는 그냥이야 완전 탈이야. 서있어, 누워있어. 수직이야, 수평이야. 이거 하나씩 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기울기라는 단어가 있나? 탄력적이면 그냥이야 누워있어. 키가 작지? 그럼 경사도가 완만하잖아요. 비탄력은 서있지? 키가 크지? 경사도가 급하겠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걸 이제 할 텐데, 자, 이제 뒤에 이제 해설이 있으니까 적지 마시고, 자, 아까 이 최초점이 제가 지금 여기를 찍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되면은 그냥입니까? 최초의 가격이 달라집니까? 탄력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자, 그럼 갈게요. 자,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보지 마시고, 자, 지금 제가 가 초기 값을 구해볼게요. 가. 자, 가는
자, 어디가 최초값이에요? 500. 양은요? 20에서 스타트를 끊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갈게요. 그럼 가의 초기값은 그냥이다. 가격은 500에서 시작해야 된다. 양은요? 20에서 시작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 가에 대한 초기값을 구하면 자, 그냥요.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내려가요? 내려가죠. 수요량이 올라가고. 지금 내가 천천히 가는 게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가격이 내려갔죠. 그죠? 그다음에 원래 변동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가격이 지금 얼마로 시작된 거죠? 그럼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양은 어떻게 돼요? 늘리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을까? 자, 가의 초기값은 원래의 가격은 그냥이야 500이었어. 근데 200만큼 빠지지. 근데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절대값을 씌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의미를 주어진 거죠. 맞나요? 그러면 원래 양은 몇 개였죠? 20개였죠. 그죠? 몇 개만큼 변동해서 증가했어요? 10개만큼이잖아요. 맞죠? 그럼 제가 보면 20에서 10이라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땡땡 지워질 수 있죠? 그래서 내양은 밑으로 내려가고 외양이 곱해지니까 5분의 5를 4로 나누죠. 그래서 1.25. 그럼 1.25는 비탄력이야? 탄력이에요? 왜 그래요? 1보다 크니까. 거기까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맞나? 그럼 가는 몇 점 몇이 될 가능성이 크지? 1.25가 될 가능성이 크죠? 대답 좀 해봐요. 나도 힘든데 그걸 갖고 온 게 왜 그래? 최초값에 따라서 그냥 탄력성이 달라. 다르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럼 나점으로 시작할 때는 그냥이야 가격이 달라. 얼마에서 시작하는 거야? 300이고 30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가? 자, 그럼 이건 그냥이야 300에서 가격이 올라가. 그럼 양이 주니까 탄력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그냥이야 탄력성이 달라져. 그럼 쟤를 가점을 할지 예를 할지 최초값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갑니다. 자, 그럼 얘도 절대값 씌우긴 하는데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원래 가격 얼마에 시작해 쟤는? 300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맞나? 그 다음에 따라서 변동분 얼마만큼 늘어났어? 200만큼 늘어나게 된 거죠. 맞나? 그 다음에 원래 양은 몇 개였어? 30에서 10개가 빠졌지. 근데 마이너스 10은 의미가 없는 게 절대값이니까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땡땡땡땡땡땡땡 지워지죠? 그렇죠? 그럼 3이 6이고 얘가 3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0.5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왜? 1보다 작으니까. 그런가? 그럼 중간 점검에서는 어떻게 돼요? 2번이 정답이라는 걸 느꼈죠? 그럼 따라서 중간점. 중간점이 최초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간점은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평균을 낸다. 평균을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더해서 나눈 다음에 여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변동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걸 2로 나눠서 더해서 가는데 자, 따라서 2는 약분된다. 그럼 따라서 더해서 변동분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점이라는 게 할게. 중간점은 자, 시험에 첫 번째 나왔는데 자, 따라서 평균을 낸다. 그럼 그냥요 2로 나누지. 대략적 해요. 그럼 500에다가 300을 나눠서 거기에 대한 변동분이 아까 200이었잖아. 그렇지. 자, 이것도 그냥이야 2로 나눠서 20에다가 플러스 30이니까 요게 열이잖아. 자, 이건 그냥이야 약분되지. 그럼 이렇게 가. 따라서 더해서 변동분 그렇게 한다면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괜히 갖고 왔다. 힘들어 죽겠어. 책이도 없는데. 따라서 중간점 평균을 낸다. 평균을 내면 그 값이 나오죠. 거기서 시작해서 변동분이 간단 말이에요. 기술이 다 나왔단 말이지. 알겠지? 근데 그냥 2는 약분돼. 그럼 더하고 변동분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따라봐. 더해서 변동분. 그럼 500하고 300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800이 되죠. 그런가요? 그 800에다가 변동분이 얼마가 되겠어요? 200이 되고 자, 20하고 30을 더하면 얼마요? 50. 변동분이 얼마만큼 올랐어요?
10이죠. 이해하셨어? 기출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 자, 따라서 기출문제 중간점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 따라서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그렇게 가자 이런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10이 되니까 요거 약분되죠? 5이 10이니까 요게 8이니까 0.8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왜? 1보다 작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요것만 완벽하게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장에 가서 실수를 안 해요. 이해하셨죠? 자, 나중에 기출문제 꼭 보라고 얘기했나?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중간점이 나왔다. 중간점 할 때 어떻게 돼요?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하는 거지. 이 약분되니까. 아시겠죠? 다시요. 자, 가점하고 나점의 최초값에 따라서 탄력성이 똑같습니까? 달라집니까? 그럼 얘로 잡을 수 있고 얘로 잡을 수 있죠. 그렇죠? 중간점은 평균을 내는데 어차피 이게 약분되니까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야?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요약집에 35페이지 가시면은 그 중간 라인에 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따라서 원래 가격 가격의 변동분 원래 수요량의 변동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 나와 있지만 직접 우리가 지금 계산을 안 해봤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그 원래가 점이 같아 다를 수도 있어. 가점일 수 있고 나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중간점은 그냥이야 평균을 내. 일은 약분되죠. 그럼 중간점이 나왔다? 그럼 그냥 그걸 더해야 돼. 더해서 변동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좀 완벽하거든요. 되셨어요? 됐으면 이렇게 하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